오늘은요, 제가 부동산 초보일 때, 경매 공부 처음 시작하고 물건 보러 다닐 때 수익률 숫자만 믿고 물건 골랐다가 현장 가보고 매수 포기했던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처음 하면 다 똑같잖아요. 대출 레버리지 고려해서라도 수익률 25%, 30% 이러면 눈 돌아가죠. 저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계산기 두드리면서 야, 이거 낙찰 받으면 월급보다 월세 더 나온다 이러면서 들뜨고 설레고 혼자 막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 현장 가보면 현실이 또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초반에는 수익률만 봤어요. 대출 레버리지 고려해서라도 들어간 현금 대비 연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계산이 맞으면 좋은 물건 수익률이 20% 넘는다? 그러면 리스트업 해놓고 30% 넘는다? 이건 무조건 입찰 각인 거예요. 바로 지금 임장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쭉 봐오다가 대출 레버리지 고려해서 수익률 30% 이상 예상되는 물건을 찾았다. 진짜 이러면 바로 임장 가야죠. 근데 현장을 직접 가면 달라지는 상황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예요. 건물은 다중주택 구조이고 주차장이 적은 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의 특성이었어요. 주변이 자영업자, 근로자 중심이라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차 스트레스 있으면 세입자들이 오래 못 버팁니다. 혹은 세입자들이 입주를 안 해요. 안 들어와요. 주변 다른 건물에는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러 간 건물은 주차 공간이 부족했어요. 아, 이거 임대차 계약할 때 문제될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공실률 올라갈 수 있겠다. 혹은 월세를 더 깎아줘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건물 외관 상태가 심각한 경우예요. 멀리서 그냥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외벽 금가 있고 페인트 벗겨져 있고 복도에 먼지 쓰레기 쌓여 있고 전등도 막 꺼져 있고 복도에 누순적 있고, 아, 이거는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거나 느낌이 확 왔어요. 이 중에 내가 인수해서 원상복구 시키기 쉬운 것도 있지만 원상복구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됐어요. 세 번째, 주변에 신축 원룸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건물 주변 동네를 돌면서 보니까 공사장 4, 5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신축 원룸 혹은 빌라 짓는 공사였어요. 수요가 한정적인데 여기에 추가 공급인 신축까지 쏟아진다? 기존 건물은 세입자 다 뺏깁니다. 조금만 돈 더 보태서 깨끗한 신축으로 세입자들이 가려고 하니까요. 매수할 때보다 공실률이 올라가겠구나. 나중에는 공실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줘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이 바로 들었어요. 네 번째, 세입자 상황을 체크해 본 경우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살짝 봤어요. 복도에 짐이 쌓여 있고 쓰레기들이 막 방치된 세대들이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인터뷰해 보니까 단기 계약자들 위주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경매 물건은 원래 이렇습니다. 경매 직전이면 건물주가 월세 몇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보증금 거의 없이 그냥 세입자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러 간 건물 세입자 상태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진짜 문제는 주변 원룸 건물들 분위기였습니다. 주변도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빈방 매물 많고 초단기 임차 환영했고 전화해서 월세 물어보니까 제 상식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들. 이걸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보러 간 건물 문제가 아니고 이 동네 시장 자체가 죽고 있구나. 세입자가 없으면요, 수익률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장 전에 나 혼자 계산한 수익률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주차 문제, 관리 상태, 신축 공급의 과잉, 임차 시장 붕괴,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내가 더 좋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공실률이 올라가거나 월세가 낮아져서 실제 수익률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지 결정해야 돼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더 싸게라도 할 물건인지, 아니면 내가 양성화할 수 있고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그냥 매수할지, 아니면 이 물건 자체를 포기할지는 현장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내가 혼자 계산한 수익률의 숫자만 믿지는 않습니다. 물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진짜로 나올 수 있는지, 세입자의 수요 안정성, 건물 외관 관리 가능성, 주변 시세 흐름과 공급 상황,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실 없고 관리비 부담 없고 세입자들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건물, 이런 매물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시하고 투자하면요, 공실 생기고 보증금 낮추고 임대료 깎아야 되고 결국 처음 계산했던 수익률이 다 깨집니다. 수익률 30%짜리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수익률이 절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투자할 때 진짜 봐야 되는 건 간단히 나 혼자 계산되는 수익률이 아니고 꾸준히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요, 단순 계산한 수익률 숫자에 속지 말고 운영 가능성부터 봐야 되고 현장 임장, 주변 시장 조사는 무조건 필수예요.
저도 초반에는 숫자만 보고 신났었는데 현장 가서 여러 물건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투자할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 내가 5년, 10년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물건을 내가 자신 있게 남들한테 매도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 자신 있는 물건을 매수해야 돼요. 오늘같이 제 채널에서는요, 제가 지방다각으로 돈을 번 방법과 인사이트를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만약 저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노출될 겁니다. 우리 같이 편하게 성장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